그 다른 것보다는 저는 전당대회 하기 전에 그 친청 유튜버가 생방송 중에 시사타파? 예, 네. 뭐 나이를 속여라, 지역을 속여라. 지역을 속여라, 성별을 속여라. 그러니까 뭐 02070 전화번호 차단한 건 풀어라. 이건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그거는 뭐 예. 정보를 알려주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속이고 나이를 속이고 성별을 속여야 된다면서 지령을 내리고 그 실시간 댓글창에 속여서 응답했다. 아들 전화로 대리했다. 이런 걸 막 했단 말이에요. 그 방송 그대로 지금도 내비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법적 대응 검토를 말하지 않았나. 아니 해야죠. 사실상 이 집권여당의 전당대 꼭 집권여당의 전당대가 아니더라도 이 전체 국민의 여론을 표집하는 데 있어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은요 명백하게 엄청난 불법이에요. 이걸 이제 뭐 오늘 김숙 대표가 말하듯이 업무방해, 위계관 업무방해, 그리고 이건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 때문에 정당법 위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사타파 이종원 씨 외에도 저는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인석 대표가 일부 유튜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소수 유튜버들에 있어서 정청래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쪽 유튜버들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왜곡된 방법들을 주입해서 그게 실행이 되게끔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현장에서 이게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장만 한 게 아니라 했지요라고 확인되고 전화하고 했던 예.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예, 남아있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몇 명 안 된다 하더라도 전수조사에서 100명, 200명만 이게 왜곡된 표본 수치가 그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 전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애시당초 메타 분석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하고 계속해서 패턴을 분석했는데 전 다른 건 몰라도 저기 이상년 의원이 그렇죠. 1등 한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다 뒤져봤어요. 1등 한 적이 없고 2등도 한 적이 없어. 그 김호준 씨는 집단지성이라고 하던데. 집단지성이 무슨 시사타파가 집단지성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김어준 씨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고 이건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봐도 아니 본고사를 앞두고 모의고사를 10번을 봤는데 10번 맨날 하위에 있던 사람이 본고사 봤을 때 1등을 했어. 뭐 솔직히 어떤 의심을 하냐면 반에 있는 학생들은 뭐 답안지를 빼낸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고 다음부터는 정당대회 방식에 있어서 기준점을 예. 확실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예. 전당대회가 끝났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유튜버에 의한 조작 의혹. 예, 그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반칙을 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어요. 야, 근데 그 발언이 좀 매우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아니 범죄예요. 그걸 그대로 떼어다가 증거로 제출하면 그냥 끝나겠어요. 네, 그냥 수사하면 되고요. 예, 경찰도 예. 매번 이런 사건에서는 이 경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네. 가만히 있어 뭉개요. 예. 인지했잖아요. 유튜브 보는 경찰관들 많잖아요. 예. 수사하면 돼요. 수사해요. 예. 그런 걸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경찰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맨날 눈치만 보지 말고.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실제 유튜버의 지령으로 투표 자기 신분 그러니까 나이하고 지역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투표에 가담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또 올리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을 바꿨다 그렇게 또 스스로 아니 실토를 그러니까 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막 가는 게 예. 범죄잖아요. 예. 범죄거든요. 예.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예.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떠벌리고 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네. 그럼 강도나 절도는 나쁘고 네. 선거법 위반은 좋은 거고 뭐 선거법 이렇습니까? 셉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신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라고 막 지령 내리고 그래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유튜브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많이 갈라쳐놨어요. 세상을 너무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예. 광인들이 도처에서 막 출몰하잖아요. 참. 예.
아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저 뭐 길거리 나온 태극기만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광인이죠. 미쳤잖아요. 자기 발등을 찍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네. 범죄를 자백하는 거잖아요. 예. 공중에게. 예. 야,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감당할까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해요. 예. 그러면 네. 이게 샘플이 2,000 샘플이라며. 예. 예? 4천 샘플 아닙니까? 아니 2,000을 2번 했으니까 아, 2개 곱해서 예, 예, 2,000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 200명만 하더라도 10%예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정청래 찍을 것 같지 않은 뭐 그런 지역이나 그런 사람들, 네. 좀 정청래에게 표를 많이 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다 정청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강원이 여론조사 표본이 적다. 근데 강원이 됐어요. 강원에서 뭐 김민석 50억, 정청래 40억가 나온다고 쳐요. 뭐 송영길 빼고라도.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청래가 한 60 정도 나오고 김민석이 40 정도 나오면 대변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건 숫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백 정도만 가지고도 완전히 판을 거꾸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짓을 한 거잖아요. 야, 너도 셀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아, 이건 처벌해야 되고 이 사람의 단독 범행인지 아닌지 그래 이거 보이진 봐야 않아요. 돼요. 그래 그리고 보이진 않아. 아니 그냥 이런 범죄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해도 된다.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우리 편이 돼야 돼, 누군가가 돼야 돼, 저쪽은 안 돼야 돼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최고위원 셋이 몰려다니고 부끄러움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뭐 생일에 따라서 투표 달리해라. 어? 갑자기 저 바닥을 기던 이성윤이 튀어나와서 1등을 하지 않나? 이성윤이가 1등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까? 어? 하나 좀 아니, 2등한 것도 없대요.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당원들의 표결로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뭐예요 도대체? 그 1등을 저는 그러니까 최민희가 했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최민희가 그런 적 여러 번 있고 예. 가장 도드라진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소음도 많이 일으키고 네. 이성윤도 뭐 사고 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최민희만큼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시끄러운 존재니까 네. 그런 사람이 갑자기 1등하면 이해돼요. 시끄러웠으니까. 뭐 반작용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최민희가 아니라 이성윤이 1등 했다는 건 느껴지잖아요. 손길이. 지금 또 오늘 박선원 의원 최고위원이 이중당적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럼요. 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김민석 대표도 그 유튜버의 선거 부당 개입 그것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근데 유튜버라고 하지 않고 유튜버들이라고 했어요. 네, 네. 복수에 또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선원 최고위원도 이중당적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은 야 이게 민주당이 정말 근본적인 어떤 그 선거제도나 시스템에 대해서 쇄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이 과정에서 이게 저 책임질 사람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1인 1표도 그렇고 뭐 그다음 여론조사 방식도 그렇고 헛개비 민주주의 아닌가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작 가능성이 있으면 배제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뜻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죠. 김어준이나 유시민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집단지성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집단지성이고 아니면은 뭐 유감스럽거나 집단관성인가? 뭐 하여튼 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 유시민이 그러잖아요. 김어준하고 체육방송은 공정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저 이번 나머지는 경선이 아니고. 불공정했다 그러고. 나머지는 아니고 예. 어떻게 그래요 다.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지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종교도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도 그럼요. 종교 간 대화하고 협력하고 다른 길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서로 여기고 관용하는 거 아니에요. 네. 유럽에서 뭐 30년 전쟁부터 해가지고 뭐 정말 서로를 몰살시켜가면서까지 얻어낸 교훈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아니, 상대라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나도 죽더라.
저쪽 가족들이 죽고 우리 가족이 죽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부 유럽 같은 경우는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정말 미쳤거든요. 예. 그거를 극복하고 겨우 나온 거예요. 관용의 정신이. 근데 유시민처럼 책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뭐 아는 체 많이 한 사람이 네. 증오에 가득 쌓여가지고 독서를 날리면서 상대를 죽여라 지지율 떨어질 거야 실패할 거야를 예. 반복하는 건 네. 그리고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 저건 다 용역이고 촉법이고 자기 나이 얼마나 먹었다고 촉법 타령해요. 늙은 게 자랑인가? 지식인에게 가장 쉬운 게 나이 먹는 거예요. 아무런 지적 활동 안 해도 나이 먹을 수 있어요. 예. 환갑 지나면 칠순이고 금방 와요. 예. 그런 거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 건데 자기가 젊었을 때 선배들에게 얼마나 저항했습니까? 나이 가지고. 예. 근데 그 사람이 나이 70대니까 자기보다 밑에는 촉법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도 어디 아이고 참. 68세 이상 되면은 뇌가 썩는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40대 때. 자기가 60대가 멀어 보일 땐 60대 이상을 다 그렇게 저주해 버리고 네. 60대 돼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70 되면 예.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다 촉법이라고 그러고 촉법이 몇 살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 사람. 알까요? 아 진짜로. 아니 뭐 그 모르면서도 아는 척해도 뭐 문제 제기하는 추종자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뭐 멋대로 떠들 그리고 겁니다. 촉법 얘기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사회 그렇죠. 아, 일탈된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예. 소년 보호를 어떻게 할 건가, 맞아. 소년원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건 가능한가, 예. 이 나이를 낮춰야 되냐 아니면 올려야 되냐, 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또 범죄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함부로 이렇게 뭐 재담하듯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맞아요. 자기만 사랑할 뿐이고. 아니 그런 거 보면은 그 유시민보다도 한 20살은 더 많으신 분인데도 항상 젊게 사시는 백낙창 선생 같은 분 보면은 야, 뭐 그분도 촉법인가? 아니 촉법이 아니죠. 그분은 내가 어떻게 됐겠죠. 이제 자기 기준에 따르면. 그렇지. 근데 백낙청 선생은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공부한 사람 중에 가장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젊다고 얘기하기도 어릴 때 하버드 가가지고 혼자 힘으로 공부해가지고 네. 하버드 박사 따가지고 왔어요. 유시민은 석사만 따가지고 왔잖아요. 독일 가서. 그런데 게다가 정말 놀라운 게 20대에 1966년에 창작과 비평이라는 개간지를 냅니다. 아, 창비. 그게 지금 60주년이 됐어요. 예. 60년 동안 잡지를 내요. 예. 근데 창비가 처음에 냈을 때 뭐 팔렸겠어요. 정말. 근데 창비는 정말 우리 지성계에 어마어마한 기둥 역할을 해준 거예요. 네. 그 창비를 어떻게 냈냐? 사재를 털어서 냈어요. 물론 이분이 돈은 좀 있어요. 백인재 선생하고 가족 관계니까 백병원 인제대학 그 집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은 좀 있지만 돈 좀 있다고 해서 유시민 씨는 돈이 많다며요. 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정치를 못할 지경이야. 아니 공동체 내놨냐는 거예요. 그럼 유시민이 그런 기부를 했나요? 박원순 변호사가 자기 살던 집을 내놓은 것처럼 거꾸로 자기 빚을 남한테 떠넘겼죠. 그러니까 청년 백낙청이 예. 젊은 대학 교수 백낙청이 개간지를 만들고 안 되는 일을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아니, 야.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걸어본 적이 있나요? 20살 때 그 뭐 서울대 프락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말하기도 창피한 사건 말고 그 다음에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내내. 그렇죠? 네. 뭐 그냥 말을 약간 조리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또 언론의 조명,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의 열광에 기대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거밖에 없잖아요. 네. 공동체 뭘 했어요, 지가? 예. 창작과 비평 참 그거를 60년째 운영하고 계시는. 네, 정말 돈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지금 뭐 창비가 회사죠. 그리고 출판물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아주 유명한 저 리영희 선생님 전환시대 논리 그런 것들 내고 팔리는 책도 많이 냈죠. 홍세화 선생 책이나 뭐 황석영 객자 하여튼 그러네. 강사도 잘 하기도 했고 네. 그러나 출판 사업이라는 게 뭐 부침도 있는 거고 그렇지. 출판만이 아니라 개간지를 60년 동안 내고 물론 저 전두환 때는 폐간 당하기도 했지만 몇 년 동안 그러나 그거는 업적이죠. 알겠습니다. 유시민이 그런 일을 했냐고 묻는 거죠. 예. 그 뭐 백낙청 선생 말씀 중에 네. 이 분단 현실에 대한 성찰이 없다. 유시민이 그런 질타가 있었는데 와 정말 굉장히 큰 화두를 던지신 거예요. 그건 진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할 문제예요. 분단에 대한 고민들이 사라져가는 이 현실도 너무 안타깝고 우리 그 폐부에 깊게 들어간 가시 같은 건데 이걸 뽑아내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아니 분단만이 아니라 유시민의 말을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은 지금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떨고 있는 또 화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없어요. 약자 소수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가난한 사람들이 처진 일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좁은 자기를 따르는 정파적 이익만 있고 민중이 있습니까? 민족이 있습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또는 제3세계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물난리 나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네팔 사람들이 유시민의 안목에 들어옵니까? 맞아요. 정말 혹세무민이에요. 나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팔아먹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